디오고 조타라는 예명으로 더 잘 알려진 디오고 조세 테이셰이라 다 실바는 1996년 12월 4일 포르투갈 포르투 마사렐루스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의 삶은 감정의 여정이었으며 경기장에서의 눈부신 성공과 개인적인 삶의 깊은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타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커리어의 실패뿐 아니라 가족사와 명성에 대한 압박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어린 시절 안정적인 가정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조타는 부모인 조세와 이사벨 사이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지만 그의 지인들은 그가 단절된 환경에서 자랐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온전한 가족을 갈망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가 아내 루테 카르도주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동기를 부여했지만 평생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대한 압박감 또한 조타의 슬픔에 한몫했습니다. 유망한 젊은 선수였던 그는 팬, 언론, 그리고 코치진의 엄청난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 거의 출전하지 못했던 시절, 부진한 기량을 보이면서 자존감의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에게 아틀레티코에서 포르투, 그리고 울버햄튼으로 임대 이적하는 동안 잊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에게 엄청난 정신적 시련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특히 리버풀 시절 햄스트링과 발목 부상으로 중요한 경기에 자주 결장했던 시절에 끊임없는 부상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조타는 또한 긴 투어 일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항상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팀 동료에게 국제 경기 때문에 집을 나설 때마다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며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슬픔은 조타를 경기장에서는 강인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팬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항상 이러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이는 그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선수 생활은 재능, 인내,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향의 작은 팀인 곤도마르에서 축구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선수 생활을 위해 돈을 내야 했습니다. 곤도마르에서의 초기 시절은 더 크고 강한 선수들과 경쟁해야 했기에 쉽지 않았지만 그의 투지가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2014년 그는 파수스 드 페헤이라에 입단하여 인상적인 골들을 터뜨리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타의 재능은 곧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을 끌었고 2016년 그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에서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포르투와 울버햄튼으로 임대된 기간은 그를 잊힌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이 실패는 큰 충격이었고 그는 자신이 정말 최고 수준에서 뛸 만큼 뛰어난지 의문이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한 밤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조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버햄튼에서의 시간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울버햄튼의 핵심 선수로 빠르게 성장하여 131경기에서 44골을 기록하고 팀의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보여준 그의 인상적인 활약은 리버풀의 관심을 끌었고 리버풀은 2020년 그를 안필드로 데려오기 위해 4,47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조타는 리버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하여 182경기에서 65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2024년 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과 2021년 22 시즌 FA컵, 리그컵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헤딩골을 넣었고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 등 핵심 골들을 넣으며 리버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일원으로 스페인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네이션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조타의 선수 생활은 좌절없이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초기 시절은 버림받고 신뢰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힘겨웠습니다. 리버풀에서도 잇따른 부상으로 주요 경기에 결장하며 진정한 슈퍼스타가 될 가능성을 저해했습니다. 그는 한때 팀 동료에게 부상으로 결장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무력감과 걱정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패배 후 드레싱룸에서 눈물을 흘리는 밤도 있었는데 이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팀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된 훈련부터 고통스러운 물리치료까지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그의 모습은 그의 인내심을 증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그를 팀 동료와 팬들에게 존경받는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디오고 조타가 항상 갈망해온 업적은 경기장에서의 트로피 획득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젊은 세대, 특히 자신이 자란 곤도마르의 아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타는 작은 마을 출신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버풀에서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이지만 그는 항상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2023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사사로 비긴 골처럼 결정적인 골을 넣는 능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순간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조타는 경기장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축구를 했던 곤도마르의 지역 축구센터에 조용히 기금을 지원하여 불우한 아이들이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병원에 기부하는 것부터 울버햄프턴의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것까지 다양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록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 친구에게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더 많은 타이틀을 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특히 그 비극을 되돌아볼 때 눈물겹기도 합니다. 조타는 곤도마르의 한 고등학교에서 16살 때 인생의 동반자 루테 카르도소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꿈과 야망을 함께 나누던 젊은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총명했던 루테는 금세 조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곤도마르에서의 힘겨웠던 초기 시절부터 마드리드, 울버햄프턴, 그리고 마침내 리버풀로 이적할 때까지 그녀는 조타의 선수 생활 내내 그를 지지했습니다. 2021년에 첫 아이 디니스를, 2023년에는 아들을, 2024년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가족은 항상 행복했고 조타는 루테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이라고 부르며 소셜미디어에 종종 따뜻한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조타와 루테는 10년 넘게 함께한 끝에 포르투의 상코스메 교회에서 공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루테는 심플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조타는 회색 정장을 입고 눈부신 자태를 뽐냈습니다. 조타는 인스타그램에 2025년 6월 22일 영원을 향한 경의라고 글을 남겼고 루테는 내 꿈이 이루어졌어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11일 후 조타와 그의 동생 앙드레 실바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루테와 세 아이만 남았습니다. 디오고 조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2025년 7월 3일 새벽 스페인 사모라의 세르나딜라 마을 근처 A52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타와 그의 형제 에인드레는 15만 파운드짜리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타고 산탄데르로 여행 중이었고 그곳에서 비리트니 페리스 페리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로 가서 리버풀의 첫 프리시즌 훈련 세션을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0시 35분경 조타가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던 중 차량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제어력을 잃고 도로에서 이탈하여 여러 번 뒤집히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탄 차량과 주변 초목으로 번지는 불길의 끔찍한 광경을 남겼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나중에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적절하게 검사된 타이어 또는 고속 주행과 열악한 도로 상태가 결합된 타이어 터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조타가 차를 제어하려 했지만 충격이 너무 강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고는 조타가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폐 수술을 받은 직후 발생한 부분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압 변화의 위험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결국 그는 자동차와 페리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조타와 앙드레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축구계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필드 바깥에는 팬들이 꽃, 스카프, 조의 편지를 바치며 주변을 꽃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버질 반 다이크부터 모하메드 살라까지 동료들은 깊은 애도를 표했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그는 전사이자 형제였으며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조타의 아버지 호세는 아들이 겪은 슬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고 후 드문 인터뷰에서 호세는 호타가 강하고 단호한 외모와는 달리 항상 예민한 아이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호타가 어렸을 때 곤도마르에